안녕하세요. 특별하게 수식지 10호를 들고 찾아온 은평메이 대고등학교 함영권 박윤서와입니다. 네, 어느새 저희가 10호 소식까지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오늘도 지역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알찬 정보들을 준비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오픈! 역시 오늘도 눈길이 가는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요즘 아주 핫한 고교학점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고교학점제란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누적되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고교학점제 영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도입에 이어 2023년부터는 일반계 고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도 빨라지고 수업도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과목에서만 선택 수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은 과목은 학생들도 엄청 몰릴 텐데 수강을 못하게 되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했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적합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사는 학생의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해서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석차가 표기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과목 출석률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 성취율이 100분율로 따졌을 때 40% 이상만 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미이수제 도입 전까지 전문교과 실무 과목과 보통교과 공통 과목인 국영수는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학기 초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과목별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습 코칭과 자존감원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미이수 학생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우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엄청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특징에 맞춰 학교 시설 및 공간 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요. 먼저 학습 공간과 지원 공간은 학교 내 발표 수업을 위한 계단식 교실, 토론을 위한 원형 교실, 에듀테크 기기가 설치된 교실이 마련되고 학생 중심의 도전적 교수 학습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용 공간은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 활동을 하거나 학교 내부의 카페, 회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수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니 너무 좋은데요? 당연하죠. 교육 방법부터 환경까지 이 모든 게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은 일찍 취업에 성공한 선배에게 취업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 대구 보건고등학교를 졸업 후 지역인재 9급 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부곡병원의 원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윤서 선배인데요. 갑작스레 퍼진 코로나19 사태를 TV로 보면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한 뒤 국가직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신 거죠? 1, 2학년 때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동아리나 사무행정 동아리,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심폐소생술 대회와 의학용어 골든벨 대회와 같은 교내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1학년 때부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ITQ 한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휴,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스케줄인데요? 아니, 대체 선배님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선배님만의 꿀팁인데요. 내신 준비와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다 해내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죠. 역시 성공의 비결에는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이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선배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와,
저도 선배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하우를 본받아 취업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도요. 물론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취업 성공과 꿈이라는 결과를 남들보다 빨리 이룬 거잖아요. 앞으로도 환하게 빛날 선배님의 앞날 저희도 응원할게요.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혹시 돈, 투자, 주식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럼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돈 관리는 필수잖아요. 경제에 대한 공부는 언제부터 해도 늦지 않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주식과 투자에 관심 있는 지역계고 친구들이 있다면 자산운용사라는 직업을 주목해주세요. 먼저 자산운용사는 쉽게 말해 필요한 투자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증식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각종 금융투자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오, 한마디로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직업계고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취업 정보까지 알아왔죠. 우선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취업계고 친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 채용 직무는 경영지원과 운영지원 두 부서입니다. 경영지원 부서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이며 회사의 살림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커리어를 잘 쌓으면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좋은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용지원부서는 트레이딩과 펀드회계로 나뉘는데 트레이딩은 실제로 주식을 주문하는 업무를 하고 펀드회계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해서 가격을 도출하고 각종 보고서 작성과 법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운용지원부서 또한 금융투자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준법 감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해당 직무에서 커리어만 잘 쌓으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너무 좋은데요? 근데 준법 감시인이 뭔가요? 준법 감시인이란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 그래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거군요. 감사라는 건 그만큼 업계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하니까요. 그럼 혹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학력보다는 실무 지식과 흥미가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금융투자업계는 늘 바빠 보이던데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출퇴근 시간과 근무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인데다 상장 주식을 다루는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가 오후 3시 반이면 주식시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 워라밸을 위해선 주어진 근무 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 처리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평소 경제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역계고 친구들이라면 자산운용사라는 직업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라는 직업까지 듣고 나니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계고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명 학과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반려동물, 보건 분야 인력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2024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유망학과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전자 분야인데요. 서울 감남구에 위치한 서울로봇고등학교는 첨단 로봇 분야의 설계, 제어, 모션,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공학 교육을 통해서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영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만 지원, 선발하는 첨단 로봇 정보통신과는 마이스터군 특성화 계열로 전문 기술병이나 전문 기술 부사관과 같은 유능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신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타학과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받지만 3학년 때부터 군 특성화 과정인 정보통신 분야를 학습하며 전문성을 쌓는데 100만 원 상당의 훈련 지원비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학교의 서포트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는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IT, 디자인, 비즈니스 계열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분야 특성화고인데요. 1학년은 계열별로 모집하고 2학년부터 학과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도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IT 계열의 사물인터넷과는 여러 사물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드론 연구반, 게임 개발반, 인터넷 응용반 등의 다양한 교내 전문 동아리 운영은 물론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융합 기술 및 유지 보수 제어 기술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계 분야인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 하이테크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시행하는 메카트로닉스 계열 마이스터고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이란
취업할 협약업체에 실무 능력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별도의 재교육 없이 현장 실무로 바로 투입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말해요. 이렇다 보니 졸업생 대부분이 반도체 산업 분야 취업에 성공하며 취업 걱정 없는 학교로 소문나고 있는데요. 1학년은 모두 메카트로닉스 공통계열로 입학한 뒤 2학년부터 정밀기계과, 자동화 시스템과, 전기 전자제어과 등 3개의 학과로 전공과정을 나눠서 본인 적성에 따라 심화 전공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이 중 기계 분야의 정밀기계과는 기계 설비, 기계 부품 가공 및 제품 제작, 정밀 측정, 기계 점검 및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 등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식지 10호 직업계고등학교의 소식과 정보를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